안녕하세요. AI 덕후입니다. 금주는 직장인 석사과정, 박사과정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직장인이 석박사 과정을 진학하는 것, 정말 단점보다는 장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고민할 시간에 시작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동안 다른 방송에서 직장인 대학원 진학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들의 방송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봤을 땐 단점보다 장점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왜 단점만 강조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석박사 과정을 직접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직장인 대학원 진학 절대 안 된다 라는 논리들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보며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번에 잠깐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직장인의 경우 일반 대학원은 직장과 병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풀타임 대학원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공 수업과 연구실 업무가 주로 주간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핵심 인재를 선별해 회사와 연관된 R&D 성격의 연구를 수행하며 박사과정 코스웍을 병행하게 지원하는 지원 TO가 매우 적은 회사 지원 전형 외에는 회사를 휴직하고 본인 부담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뒤 풀타임으로 일반 대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께서는 야간 또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개설되어 직장과 병행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직장인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수대학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특수대학원은 주로 직장인이 다닐 수 있도록 평일 퇴근 이후인 18시 또는 19시 이후에 수업이 시작되며 주말 수업도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수대학원은 직장인이 많이 진학하는 대학원인 만큼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많으며 전형은 석사과정이 대부분인 편입니다. 박사과정은 대부분 전문대학원 형태로 개설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문대학원은 특수대학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까지 함께 운영하는 대학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 경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 정보학 석사를 2년 과정을 통해 취득했으며 석사학위 취득이 끝나는 대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산업정보시스템 전공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현재 코스웍 마지막 학기인 박사과정 5학기 중에 있습니다. 코스웍 과정 전공학점은 모두 이수인 상황이며 해외 학회 논문 투고 준비와 박사 학위 논문 작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 생산직을 16년 다니다가 희망퇴직 후 재작년에 사무직 IT 개발자로 직종을 전환하여 취업하였으며 현 회사에서는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IT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직장인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진학을 왜 말리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왜 강력히 추천하는지를 항목별로 비교하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문제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은 다니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직접 해보니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의미 없이 흘러가던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이 명확한 목적을 가진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사이버 대학원에서도 석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강의를 듣고 줌 미팅 등으로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금입니다. 한 학기에 600만원에서 800만원, 졸업까지 하면 최소 3천만원 이상이 든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닌 기준에서 보면 국립대 대학원과 사이버 대학원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체감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석사 과정에서는 졸업까지 등록금이 약 1350만원 정도 들었고, 박사 과정은 코스웍이 종료되는 이번 5학기 등록금 비용까지 1500만원 정도, 코스웍 이후에는 논문만 지도받는 학기에는 등록금이 6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학기당 35에서 6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에게 이 정도 비용은 미래 커리어를 위한 투자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체력, 멘탈 문제입니다. 논문 쓰느라 번아웃 온다.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처음 논문 쓰는 방법을 모를 때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논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이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 작성법을 차근차근 배우고 논리를 세우는 방식이 익숙해지면 점점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얻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실무에서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커리어 효과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석박사 해도 커리어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된다. 이건 제 경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학원 진학 이후 직종을 전환해 취업에 성공했으며 제가 맡은 업무의 깊이가 달라졌고 제 포지션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고 개발하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위가 의미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학위는 의미 없다 라는 말은 학위 자체만 놓고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학위는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논문, 연구, 프로젝트, 저작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학위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이는 자산이 됩니다. 다음은 실무와 동떨어진 공부라는 오해입니다. 대학원 공부가 실무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학원은 실무를 이론의 언어로 정리해 주는 곳이며 사실 실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도 교수님께서 조언을 주셔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랩실 선배라든지 같은 분야에 일하는 많은 분들을 대학원 원으로 인맥이 생겨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의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뛰어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 문제. 이 말은 인정합니다. 목표 없이 가면 직장과 병행하는 대학원 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 능력과 실무 능력을 키우면서 학위 취득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면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께는 대학원 과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적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대학원 진학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며 평생의 커리어와 자산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석박사 과정에서 실제로 얻은 장점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직종 전환입니다. 대기업 생산직 16년에서 IT 사무직 개발자로 30대 후반에 직종 전환을 하는 것은 대학원 진학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연구 능력을 키운 것과 학위를 취득한 것이 취업 시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연봉 상승 및 이직인데요. 실제로 현 회사로 이직할 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석박사 수당을 지급하였기에 특정 기업에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 기반 커리어에 접근도 가능해졌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공학 석사, 공학 박사는 평생 남는 스펙이며 논문은 본인 이름으로 평생 동안 남는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현 회사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국가 연구자 등록을 마치고 국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식 연구자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학 석사, 공학 박사 학위 등을 취득하게 되면 겸임교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도 겸임교수를 지원받는 학기가 있는데 저도 박사 취득 이후에는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의 전공 분야, 업무 분야 인맥을 대학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강점입니다. 지금 현 회사로 연봉을 상승해 이직할 수 있었던 것도 박사과정의 입학 동기이신
IT 개발 경력 20년 이상의 현 회사의 이사님의 추천이 없었더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석박사 과정의 인맥은 본인이 주기적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평생의 인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석사 입학 동기분들과는 4년째, 박사 입학 동기분들과는 2.5년째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역량 향상인데요. 정말 대학원 진학하고 제가 느끼던 저의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그전에 비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R&D 사고방식, 개발 능력이 모두 체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저의 책을 발간해보기 위해서 조금씩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 논문을 써본 적이 있다면 책을 쓰고 발간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다음은 개인 브랜딩 강화인데요. 얼마 전에 연구인으로 네이버 인물 등록을 진행했었는데, 대학원 학위 취득은 평생의 개인 경력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책을 쓰는 작가가 되든 유튜버가 되든 겸임 교수가 되든 스타트업을 창업하든 내가 누군지 홍보가 필요한데,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러한 개인 브랜딩 강화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점은 AI 기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 상용화 이후 AI 기술 트렌드는 실시간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나오고 AI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 생성은 업무 자동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서 취업 시장에서도 신입을 뽑지 않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만들어냈는데요.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시면 대부분 교육과정에 AI 기술을 필수로 익히게끔 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편이고, 교수님과 주변 어느 분들이 주는 정보력을 바탕으로 또 본인이 직접 기술 트렌드에 관심을 갖게 되어 AI 기술 및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간 활용 능력 향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시간이 더 생겼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한정된 시간 안에 직장과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게 되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다음은 은퇴 이후 대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평생 직업 경로만 겸임 교수, 작가, 유튜버, 스타트업 창업 등 평생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본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겸임 교수를 하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본인 분야의 내용을 유튜브로 강의하는 것도,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쉬워지겠지요. 마지막으로 공부가 매우 즐거워집니다. 사실 대학원 자체는 공부를 배우고 더 발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진학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만나서 공부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시너지가 생깁니다. 하루하루 대학원 수업이 기대되고 논문을 쓰는 게 행복해집니다. 물론 이건 저의 경우이긴 하지만 평생 공부하며 발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오늘 영상 대학원 진학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AI 덕후였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